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끌리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 우리도 모르게 작동하는 매력의 무의식적 코드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함께하게 만든 걸까요? 보통은 성격이 잘 맞아서 아니면 가치관이 같아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근원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상형을 물어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들 많이 대답하죠. 그쵸?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로 행동으로도 그렇게 사람을 찾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매력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이상형과 가슴이 뛰는 상대 사이의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입으로는 난 깊은 대화를 원해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데이팅 앱 켤 때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외모나 스펙을 쓱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모순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무의식적 나침반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안내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바로 진화 심리학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나 행동이 사실은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자손을 남길까 하는 그 거대한 숙제를 풀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에게 끌리는지가 그냥 요즘 유행이나 내 개인적인 경험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득한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 우리 DNA에 새겨진 본능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무의식의 나침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안에 내장된 GPS처럼 생존과 번식에 가장 유리한 파트너를 찾도록 길을 안내하는 아주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리고요, 이 나침반이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두 가지 청사진 이야기입니다. 왜 남성과 여성의 나침반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지, 그 진화적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상형을 찾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럽니다. 자, 남성의 무의식적 나침반은 뭘 가리킬까요? 바로 높은 번식 가능성이에요. 건강한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신호, 그러니까 젊음이나 건강 같은 것에 본능적으로 더 끌리게 설계됐다는 거죠. 반면에 여성의 나침반은 좀 다릅니다. 안전한 양육 환경을 가리켜요. 임신과 육아라는 긴 시간 동안 나와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 즉 안정적인 자원이나 신뢰성 같은 신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그렇더더라 하는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걸 딱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한 데이팅 앱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남성들이 파트너를 찾을 때 체형을 필수 필터로 설정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대화를 외치지만 무의식은 정직하게 진화적 청사진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럼 여성은 어떨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데이터에서 여성들은 직업이나 키처럼 자원이나 보호 능력과 관련된 그런 안정성을 보여주는 조건들을 필수 필터로 거는 경향이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이것도 결국 안전한 양육 환경을 확보하려는 그 무의식적 동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수백만 년 묵은 본능이 최첨단 21세기의 사랑과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파트, 고대의 본능, 현대의 사랑에서 바로 그 충돌 지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연애할 때 MBTI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너 T야? F야? 하면서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MBTI라는 현대적인 도구를 연애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남녀의 생각이 완전히 갈립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대한테 물어봤더니
연애 상대를 고를 때 MBTI를 보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남성의 57%가 부적절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성은요? 정확히 57%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뭐 데칼코마니처럼 완전히 정반대 결과잖아요. 사실 이 MBTI 논쟁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 밑에는 훨씬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무의식적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남성은 여성의 안정성 추구를, 여성은 남성의 외적 끌림 추구를 그 진화적인 맥락 없이 그냥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 사람은 속물이야, 혹은 저 사람은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갈등만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럼 우리는 그냥 이 고대의 본능에 평생 끌려다녀야만 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파트, 청사진을 넘어서에서는 이 모든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무의식 코드를 이해한다는 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하고 운명론에 빠지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본능을 넘어서서 훨씬 더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일단 나 자신의 본능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끌리는구나 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도 그들 나름의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둘의 본능과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중받는 그런 관계의 균형점을 함께 찾아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는 우리의 출발점이지 운명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무의식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본능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관계의 방향키를 잡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무의식적 나침반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